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쌤의 나만 알고 싶은 필수 중학수학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채워갈 내용은 대충 알고 넘어갔던 시계 종류 한 번에 정리하기입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시계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중학수학에서 배우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이 되는 시계 종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볼게요. 식을 배운다고 해서 어렵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할 테니 함께 가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깟 시계 종류? 몰라도 문제는 잘 풀어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렇게도 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식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 기본적인 식 헷갈리지 말고 확실히 알아두고 가자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크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한눈에 미리 볼게요. 그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예정이고요. 다 알고 나면 내가 정말 잘 알았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다 알고 보기에서 문제와 개념 정리로 확실하게 잡아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눈에 보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등호? 문자? 숫자? 네, 다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식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에서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등식입니다. 등식이라고 한다면 부호가 하나 생각나실 텐데요. 네, 바로 등호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호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무엇인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호가 있다면 부등호도 있겠죠. 바로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항식을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감이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딱 항은 뭐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꽤 있죠.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여러분, 항은 말이죠. 문자와 숫자의 네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 글자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바로 곱입니다. 앞으로 항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문을 두 가지만 볼게요. 1번 2a 곱하기 3b입니다. 곱하기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6ab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식은 항이 몇 개인가요? 2a와 3b로 두 개인가요? 네, 항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항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3 곱하기 a 플러스 5 곱하기 b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항이 몇 개인지 아시겠죠? 먼저 답부터 구하자면 3a 플러스 5b가 되는 것이고 2는 동류항이 아니니까 이 답 자체가 되겠네요. 그럼 항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항이 3개, 4개, 5개가 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 예시처럼 항이 딱 하나 있는 경우에는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항이 많다라고 해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로 다항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항식을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등식을 알아볼게요. 등식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등호가 되겠죠? 네, 즉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다음 내용을 볼 텐데요. 바로 등식의 두 종류인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A값에 따라 등식이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것을 방정식이고 또한 A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하네요. 자세히 보면 모든 항을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다항식은 0꼴이 되는 것이 바로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모든 항을 한쪽으로 똑같이 이항했을 때
다 사라져서 0은 0꼴이 되는 것이 항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식이 어떠한 꼴로 나오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자고요. 다음으로는 어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바로 부등식입니다. 그치만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가가기가 쉬울 거예요. 먼저 부등식은 간단하게 부등호가 있는 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이미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기억해 둡시다. 첫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어떻다?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자 이번엔 어떨까요? 네,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수면 다른 것인가? 맞습니다. 3번 성질을 보니까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는 바뀝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3이라는 수는 5보다 당연히 작죠? 이 부등식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가 되며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니까 부등호는 바뀌게 되겠네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까지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다항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여 푸는 문제인데요. A에 관하여 풀어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두 개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문제는 다른 식을 푸는 문제예요. 하나는 다항식이고 하나는 방정식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왼쪽은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다항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문제를 통해서 접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문제 1번을 볼게요. x-y는 1을 x에 관하여 풀어라. 이 문제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x만 두고 모두 이항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x는 1 플러스 y 이러한 꼴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x에 관하여 푸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 2번은 어떤 것인지 볼게요. 방정식을 먼저 하나 주고 이를 이용하여 다항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는 다항식에 y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다항식에 y만 있게 풀어야 되는 것이고 즉 x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즉 첫 번째 단계는 다항식에서 y만 남기기 위해 없애야 하는 미지수를 찾는 것인데 미지수가 x랑 y 두 개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바로 x예요. 그리고 나서는 x에 들어갈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등식을 이용하여 x에 관하여 풀어야 합니다. 풀면 문제 1번에서 구했듯이 x는 1 플러스 y가 되죠. 이제부터가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x 대신에 1 플러스 y를 넣어줄 거예요. 왜? 같다고 했고 우리는 다항식에서 x를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를 분배해서 동기항끼리 계산만 하면 5y 플러스 3이 답이 되겠네요. 즉 이것이 바로 3x 플러스 2y라는 다항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다 알고 보기에서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식의 종류 다 알고 보기.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집중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항이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바로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자고 했었죠. 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럼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둘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항식은 항이 한 개만 있을 때라면 다항식은 항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기억해 두자고요. 그렇다면 등식과 부등식은 어떻게 구분했었죠? 네, 바로 등식은 등호를 가지고 있고 부등식은 부등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식과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등식은 양변에 어떤 연산을 해도 등호가 바뀌지 않는 반면에 부등식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다항식과 방정식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볼게요. 아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 했었죠? 다항식부터 보면 등호가 없는 반면에 방정식은 등호가 있었어요. 또한 다항식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방정식은 등식을 이항해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문제에 따라서 A에 관한 식은 다항식을 푸는 것이고 A에 관하여 풀라라는 문제는 방정식을 풀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번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는 건데요. 항등식은 등호가 있었죠. 방정식은 없었나요? 낚이면 안 됩니다. 방정식도 당연히 등호가 있었죠. 또한 항등식은 모든 항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0은 0꼴이 된다. 그리고 방정식은 모든 항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다항식은 0꼴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담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고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항식 5분의 x제곱 플러스 2x-4에 대한 설명입니다. 5x로 답하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은 3개이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항은 곱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라 했기 때문에 항이 하나, 둘, 셋, 총 3개가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2차 항의 개수는 5다. 자, 여러분 개수가 무엇이냐? 바로 차수가 2인 항의 개수는 5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개수라는 뜻은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5가 아니라 5분의 1이 답이 되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x의 개수는 2다? 개수란 뭐라고 했었죠?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즉 x의 개수는 플러스 2가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항은 4이다? 자, 상수항이 무엇이냐? 문자 없이 수만 있는 항, 즉 어떤 것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4를 상수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수항은 플러스 4가 아니에요. 즉 4번도 틀리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 식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셨나요? 한 번만으로는 잘 안 된다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 알고 있는 수학 꿀팁도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하다. 인내하고 노력하여 얻은 결실은 공짜로 얻은 그 무엇보다 값지지 않을까요? 지금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요.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여러분, 지금까지 꿈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